네, 안녕하세요. 이 한국이 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최강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너무 국뽕스럽지 않냐? 여기 이제 말이 몇 개 좀 숨어 있죠. 세계 시장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미국 시장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세계 시장에 나오는 게 제한되어 있는 이제 6세대, 뭐 5.5세대 이런 것도 아니고, 세계 시장에 이제 그 큰 덩어리는 4.5세대거든요. 그러니까 4.5세대를 독식을 하고, 그 다음에 5세대, 5.5세대, 6세대를 좀 잠식을 하면 그게 최강자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꼭 1등은 아니더라도 아무튼 최강자가 됩니다. 오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전부터 갖고 있던 화두인데요. 이게 너무 국뽕스럽게 들릴 것 같아서 좀 말을 조심하고 있다가 이제 그저께 발표됐었죠. 방위사업청이 그러니까 초저속 초고받음각에서 KF-21이 그런 상태로 진입했다가 다시 조정성을 회복하는 그 실험을 아주 성공을 시키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 얘기할 수 있다.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늘 국뽕이라 그럴까? 정말 국뽕보다 더 국뽕다운 상당히 과학적인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저께 드렸던 말씀을 약간 반복을 하는 이유는 이제 그 상기시켜 드리기 위함도 있고 어저께 좀 오류가 있던 부분이에요. 핵심 부분에 오류가 있습니다. 우선 첫째 이제 이번 실험이 뭘 의미하냐면 추력 편향 없이 초고받음각 60에서 72도 이것을 안정적으로 12초를 지속했다. 이거는 비행 제어에서 사실 한 획을 그은 사건입니다. 또 이때 초저속 시속 37km 그러니까 37,000m 초속 10m 늙은 우사인 볼트의 속도 사실 뭐 정지 상태까지 도달했다가 공중에서 회복한 거거든요. 보통 이제까지는 추력 편향이 없는 경우에는 20도 플러스 정도입니다. F-16, F-15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F-35는 50도 정도입니다. 이제까지는 오직 추력 편향이 있는 F-22 및 X-31이나 F-18 수정 기체 같은 시험용 기체만이 이 영역 60도 이상 70도 뭐 여기에 도달했었습니다. 그래서 추력 편향 없이 이 영역을 갔다는 거는 엄청난 그 비행 조정, 비행 제어의 노하우죠. 어저께 이제 잘못한 게 뭐냐면 이 방사청 화면 중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왼쪽에 HUD 화면이거든요. 이게 조종사가 바라보는 벌떡 투명창, 조종사 앞에 벌떡 일어나 있는 투명창 조그만 거. 그 HUD 화면이 잘 안 보이지만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때 받음각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어저께 이 받음각을 설명을 하면서 제가 이 아주 작은 그게 안 보여 갖고 이 인디케이터죠. 표시 아이콘이 안 보여서 요거 무식하게 이 피토관이 이 표시 아이콘인 줄 알았어요. 이게 피토관이라고 차 앤더슨이라는 분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표시 아이콘은 그 화면에 뜨는 건 요거다. 요 지금 빨간 거. 그럼 요거 옆에 숫자가 조그맣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걔를 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바로 요 순간이 60도를 돌파해서 받음각이 올라가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제 60도 정도를 초고받음각이라 그래서 60도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네. 그래서 쭉 받음각이 더 올라가서 72도에 도달해서 거기서 그 근처에서 한 5, 6초를 머물러요. 60대 후반 72도 뭐 이럴 때. 7, 8초 머물다가 다시 쭉 내려와서 60도로 다시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60도를 돌파해서 72도에 안정적으로 갔다가 거기서 머물다가 여기서 머물다가 한 6, 7, 8초 머물러요. 그리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래서 60도 이상의 구간만 해도 무려 12초나 돼요. 그리고 이제 맨 위에 갔을 때는 사실상 정지 상태. 그러니까 늙은 우사인 볼트의 속도 초속 10m 정도까지 이제 간 거죠. 뭐 이 정도 되니까 이거는 추력 그 편향이 없이 이 정도 갔다. 그래서 이거는 비행 제어의 획을 그은 사건이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KF-21이 하드웨어 기체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물건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급브레이크를 걸면서 고받음각으로 순식간에 올라갔을 때 그 급브레이크인데 속도가 뭐 음속의 1에서 예를 들어서 마하 1에서
정지 상태까지 가니까 얼마나 하중받았겠어요. 그 견디는 그런 견고하고 가볍고 좋은 기체인데다가 비행 제어 지능까지 완전히 장악을 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 그 전투기 사업에 또 우리 우주 항공 사업, 군용 우주 항공 사업에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먼저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비행 제어의 최선두 그룹이 된 거거든요. 근데 기체도 잘 뽑아냈어요. 그럼 이게 뭐 어떤 가진 의미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보통 이제 항법, 에비오닉스라는 컨셉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비오닉스는요, 기체 비행 제어를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 센서, 퓨전, 전자를 끌어들이고 거기에 미사일 같은 무기 제어를 끌어들여서 하나로 묶는 거. 이 그 바깥의 큰 틀, 이거를 에비오닉스 항법이라고 부릅니다. 즉 비행기를 하나의 어떤 유기적 시스템으로 묶는 통합지능, 전체 틀, 이걸 에비오닉스 항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항법체가 이게 성립을 하려면 기체가 플랫폼이고 이게 이 기체와 비행 제어가 주춧돌이죠. 이 위에다가 이제 결합시켜 가는 거니까 그 위에다가 나머지 두 분야, 즉 센서 퓨전, 전자 분야를 결합시키고 무기 화력 제어를 결합을 시키면 이제 에비오닉스 통합지능이 완성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기체를 제대로 뽑아냈다. 또 비행 제어가 세계적 수준에 들어갔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한국의 에비오닉스 최선두 그룹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에비오닉스 최선두 그룹이 누구야? 4인방입니다. 하나가 로키드 마틴, 두 번째가 노스롭 그룹만, 세 번째가 보잉, 네 번째가 영국의 BAE입니다. 이 넷이 다 다뤄요. 예를 들면요, 제가 알기로 그 우리가 이번에 그 왜 군용 수송기, 브라질 군용 수송기 했잖아요. 그 KC-390. KC-390의 에비오닉스 전체 통합 누가 했냐? 영국의 BAE가 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카이가 이 그 밑에 이제 그 뒤에서 방사청 공군 국방부가 딱 쭉 또 국방과학연구원 이런 데가 밀어주니까 카이에 그 자산이 이제 생기고 있는 거예요. 즉 4인방 에비오닉스 최선두 그룹 서방에서 4인방이 5인방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에서 강구영 사장님 아직도 처음에 취임해가지고 이제 철이 안 들었을 때 이게 이제 지금 이 화면이 예, 이제 그 저기 뭐야 저기 2013년 초 1월 달 화면입니다. 그 2022년 말인가 1월인가 그래요. 그때 이제 그 비전 발표회를 할 때요. 무슨 뭐 벤처회사 사장처럼 뭐 청바지 비슷한 캐주얼 바지에 예, 저기 뭐 아이보리 저기 뭐 울 입고 예, 그리고 또 여기에 뭐 이렇게 딱 무슨 테드에 출연한 사람처럼 이러고 이제 컨셉을 잡았는데 한 얘기가 개판이었습니다. 카이를 민항기 회사 에어버스 같은 회사로 끌고 가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미쳤냐 그랬어요. 끌고 가고 싶으면 자기 집 팔아서 하나 차려. 왜 뒤에 국방과학연구원, 국방부, 방사청, 공군, 대한민국 국민이 정말 그 세금을 바쳐가지고 이 군용 항공기 쪽으로 밀고 있는 회사를 지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마치 자기가 오너인 것처럼 저 굉장히 참 그 싸가지가 없는 사람일세. 그때 제가 아주 마음속에 칼을 갈았습니다. 예. 그러면 안 되죠. 예. 한국은 거기다가 에비오닉스 그러니까 기체와 비행 제어 지능뿐만이 아니라 센서 퓨전 전자 쪽하고 무기까지 미사일까지 국산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무서운 플레이어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서 잠시 이제 계집과 하수도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 이게 계집과 하수도 같은 얘기냐. 예, KF21의 그 포지셔닝을 보면 계집과 하수도의 결합입니다. 예쁜 계집과 튼튼한 하수도의 결합입니다. 왜 그러냐.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쁜 계집을 하려면 안목이 있어야죠. 튼튼한 하수도를 하려면 공학적인 어떤 통찰, 공학적인 실력이 뛰어나야겠죠. KF21은 아시다시피 미니랩터라고 부르고 하는 그 F22의 외형을 축소한 거죠. 그리고 엔진 쌍발인데 엔진까지 똑같죠. F414 엔진까지 똑같아요. F414 400. 그 미 해군의 주력기인 FA18 엔진 쌍발 구조랑 똑같아. 26,000파운드 추력. 익면 FA18은 500평방 피트고요. KF21은 501 평방 피트예요. 익면 똑같아. 날개 넓이. 체중 여기서 이제 좀 다르죠. 그럼 체중이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체중이 달라요. 몸집은 오히려 특히 몸통 쪽이 FA18은 옛날 비행기라서 몸통이 가늘해요. KF21은 몸통이 이게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이게 펑퍼짐해요. 예, 두껍지는 않은데 몸통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FA18보다 체중이 12%나 감량이 되어 있습니다. KF21이. 그래서 이건 계집과 하수도가 만났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야, 그럼 도대체 백모 너 무슨 계집 하수도 같은 소리 하냐. 예, 제가 계집과 하수도 공사를 좋아합니다. 예,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걸 저희가 2618 체급이라고 불러요. 왜 2618 체급이라고 부르냐. 26,000파운드 추력에서 26을 따왔고요. FA18 그 체급이다 그래서 18을 따온 거예요. 2618. 네, 2618 체급의 미니랩터인데 제 말 여기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야, 그거 말이야. FA18에다가 껍질만 F22 그 비슷하게 만들어서 씌운 거 아니야? 사실 KF21 이 쌍발 간다 그랬을 때 그 민주당이나 그 문재인 뭐 이런 쪽의 사람들이 다 나서 가지고 야, 그거 F414 엔진 두 발이네. 그거 보니까 저게 FA18이구만. 야, FA18 그냥 수입해서 써. 왜 개발하려고 그래? 이렇게 뒷다리 엄청 잡았어요. 언뜻 보면 FA18 몸뚱이에 F22 껍질 씌운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인테리어 혁신이에요. 그래서 계집이죠. 예쁜 계집이죠. 근데 계집 인테리어 혁신할 때도 소재도 좀 따져야 되고 이걸 나무로 하냐 집성목으로 하냐 합판으로 할 거냐 샌드위치 패널로 할 거냐 기와로 할 거냐 플라스틱으로 할 거냐 소재도 따져야 되고 또 소재를 따지게 되면 그 각 부위를 결합하는 방식도 이걸 피스로 박을 거냐 본드로 붙일 거냐 우레탄 본드로 붙일 거냐 그냥 끼워 맞출 거냐 여러 가지 그 어떤 공법이 달라지잖아요. 그 마당에 그냥 서 있는 계집도 그런데 이거는 가다가 음속에 마하 1.2로 가다가 정지 상태로 그냥 갖다 공기를 들이받아야 되고 가벼워야 되고 이러니까 이게 소재나 제작 공법 그리고 구조 역학, structure analysis, 구조 계산이라 그러죠. 구조 분석. 이런 데서 무지하게 공학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 공간 어떻게 정리해야지? 이거는 예쁜 계집 인테리어인데 이 인테리어에는 엄청난 공학적인 전문성이 있어야죠. 그러면 이런 종류의 전문성이 뭐냐. 이게 하수도 공사, 댐 공사하는 토목에서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공대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엔지니어링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요새는 우리가 엔지니어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불과 한 140, 50년 전까지만 해도요. 공과대학이란 대학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디 가서 그런 거 배우는 거야? 다 토목과입니다. 시빌 엔지니어링. 지금 시빌 엔지니어링이라 그러잖아요. 토목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큰 성당 짓는 거 건축과가 아닙니다. 토목과에서 그거 다 합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요새도 똑같아요. 슈퍼컴퓨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토목 쪽입니다. 이게 구조 계산해야 되거든. 교량을 근사하게 2km를 지내는데 거기 차량이 다닐 때 이게 어떻게 충격이나 기타 등등이 분산이 되고 또 그 공명 그러니까 어떤 사이클이 맞아가지고 같이 부들부들 떠는 거 그런 걸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 복잡해요. 무지하게 복잡해요. 그래서 토목을 하는 사람들은 건축하는 사람들을 두고서
저 계집쟁이들 이렇게 비웃고요. 농담 삼아서. 건축 전문자들은 토목하는 사람들을 두고 저희 하수도쟁이들 이렇게 비웃습니다. 예, 양쪽 다 제가 친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또 그 두 친구들도 서로 친해서 이제 만나면은 아유 그래 계집쟁이 잘 있었냐 하수도쟁이 잘 있었냐 이러고 농담을 짓궂게 해요. 그래서 제가 계집과 하수도의 만남이다. 이거는 인테리어를 한 거예요. 내부를 완전히 그냥 그 새로운 소재, 새로운 공법, 새로운 구조 계산을 가지고 내부를 싹 털어낸 거야. 그러니까 F22에 없던 내부 공간이 생긴 거고 FA18에 없던 내부 공간이 생긴 거에 동시에 튼튼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테리어 혁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냥 FA18에다가 F22 껍질 씌워놓은 것 같은데 실제로 까고 나면은 엄청난 첨단의 공학적인 컨셉을 가지고 첨단의 소재에 대한 첨단의 노하우를 가지고 첨단의 제조 공법에 대한 첨단의 기술을 가지고 내부를 완전히 그냥 완전히 바꿔낸 거예요. 그래서 기체를 잘 만든 기체라는 얘기예요. 이게 가벼우면서도 내부가 널널하고 넓고 뭘 잔뜩 많이 넣을 수 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잘 나는데 얘가 이번에 보니까 비행 제어도 잘 되네. 그래서 제가 야 오늘은 내가 그냥 국뽕을 아주 근사하게 그냥 한 상 크게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얘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 2618 체급인데 26,000파운드 FA18 체급인데 얘가 이제 진화 파생 진화는 4,555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4.5세대에서 5.5세대까지. 그리고 그건 이제 기종이고 그 기종에다가 어떤 거를 좀 더 할까? 그럼 특수 응용을 뭘 할까? 두 개가 그건 덤으로 붙어요. 이건 기종의 파생이라기보다 응용의 확장이죠. 하나는 그러니까 드론 운용기 복좌형에서 또 하나는 전자전기 복좌형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4.5세대를 이제 비스트 버전이라 그럽니다. 이게 비스트라는 용어가 뭐냐면은 FA15나 F16처럼 아래다 줄줄이 많이 달고 가는 거 이걸 비스트 짐승이라고 불러요. 미국 공군에서. 그러니까 F35도 밑에 뭐 붙일 수 있잖아요. 붙이면 그걸 짐승 모드라고 부릅니다. 여기는 모드가 아니라 버전이죠. 4.5세대는 짐승 버전이에요. 그럼 짐승 버전에서 4.5세대 짐승 버전에서 경쟁 상대가 누구냐? F16 라팔 유로파이터. 이건 완전히 밟을 수 있어요. F15 그러면 이제 머리가 극적극적하지. 밟냐 안 밟냐 밟냐 안 밟냐. 이거 상당히 밟습니다. 오늘 그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제가 좀 이것까지 말씀드려야 되나 이거 너무 국복인데 해서 좀 말을 아끼던 건데 혹시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면 지적을 해 주세요. 일단 센서 극한 기동성에서는 압도적이잖아요. 이제 증명이 됐죠. 항속에서 압도입니다. F15 항속 길다 그래도요. 내부 연료만 따져보면 KF11이 훨씬 길어요. F15는 그냥 이런 탱커 왕창 붙이고 가서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컴포말로 위에다 덕지덕지 붙여야 그렇게 나와요. 항속. 그런데 KF21에 제가 알기로는 내부 공간이 한 6세제곱미터 이상 숨어 있습니다. 내부 공간에 숨어 있다고요. 그게 내부 무장창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 공간 빼고 약 6톤의 연료 탱크가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공간을 만약에 뭐 짐승 모드 갈 텐데 그 내부 공간 아껴서 뭐 하냐? 거기다가 저기 연료 채워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5톤 뭐 여러 가지 기구가 있으니까 4톤 이상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이거 4,000km 넘어 나가요. 4톤 이상 들어가요. 최소. 왜냐면 0.8이니까 그 공간을 다 계산하면 거의 5톤 나오는데 근데 뭐 탱크도 있어야 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기구가 있을 테니까 뭐 좀 빠져서 한 4톤은 넉넉히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항속이 압도할 수 있어요. 물론 그 항속의 어떤 스피드는 F15보다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F15보다 얘가 엔진이 열 관리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과열 상태로 오래 갈 수가 없으니까 조금 속도를 낮춰서 오래 가야겠죠. 무장량이 F15보다 좀 떨어지지 않냐. 이것도 나중에 좀 나올 텐데 별로 사실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연료를 채우고 연료와 무장이 어느 선에서는 이게 서로 상보관계, 저기 서로 뭐라 그럴까, 서로 그 삼각관계거든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오프, 상각. 그러니까 무장을 높이면 연료를 좀 덜 실어야 되고, 연료를 높이면 무장을 좀 덜 실어야 되고. 그래서 전체 지금 KF-21은요 내부에 6톤의 연료 채우고 7.7톤의 무장을 채울 수 있다 이래요. 그러면 내부에 만약에 연료를 4톤을 더 채우면 무장은 한 4톤밖에 못 채우는 거예요. 3.7톤, 뭐 3톤 이렇게밖에 못 채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그런 상관관계가 있어서 저는 이거 중량 마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연료든 무장이든 얼마 채울 수 있는데 두 개를. 그래서 이걸 나중에 좀 계산해서 보여드릴게요. 별로 그렇게 많이 큰 열쇠가 아니에요. KF-21하고 F-15가 의외로. 사람들이 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5세대 스텔스 버전으로 가면 이게 4.5세대 앞은 짐승 버전이었고 이제 5세대 스텔스 버전 가면 센서 스텔스에서 F-35를 열심히 이제 쫓아가고 벤치마킹 해야죠. 이게 얼마나 참 다행이죠. F-35가 앞에 잘 가고 있으니까 저런 건 우리가 좀 해봐야 돼. 국산화시켜서 저건 좀 해봐야 돼. 이게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5.5세대도 이제 개척이 가능하죠. 이거는 이제 국산 항공 엔진이나 나왔을 때 5.5세대는 기본적으로 전투 드론이니까, 예, 전투 드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인 전투기랑 같이 움직이는 게 5.5세대로 규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무인 전투기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건 5.5세대는 국산 항공 엔진 나와야 되고 국산 미사일 나와야 돼요. 그게 전제가 돼야죠. 자, 이렇게 돼서 4.5 짐승, 5세대 스텔스, 5.5세대 개척, 단좌 복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기종으로 따지면 4개가 나와요. 4.5세대 단좌 복좌, 5세대 단좌 복좌. 4.5세대는 짐승이죠. 얘는 장거리고. 그래서 단장짐, 단좌 장거리 짐승, 복장짐, 복좌 장거리 짐승. 스텔스 쪽은 5세대 스텔스로 가면 단스 복스. 그리고 복장짐이나 복스에서 이제 특수 응용으로 이제 그 드론 운용기, 그 다음에 전자전기 이렇게 또 이렇게 변주가 되는 거죠. 그건 이제 기종이라기보다 응용 확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 KF-21은 2618 체급인데 여기서 4555 게임을 뛴다. 4.5세대에서 5.5세대까지. 기종은 4개구나. 거기다가 2개의 특수 운용기가 나오네. 그러면 이게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가 좋잖아요. 뭐 이것 팔고 저것 팔고 저것 팔고 저것 팔고 부품이 거의 95% 동일하니까 99% 동일하니까 그게 게임이 된다는 얘기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2618 체급 4555 게임. 예, 말이 되는 소리예요. 4555 이 단복자 파생 진화 이게 이제 특수 운용이 덤인데, 예. 이게 이제 효과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으니까 뭐 그게 전체적으로 400대다, 500대다, 600대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판매, 생산, 개발이 선순환되는 거 아니에요. 판매, 생산, 업그레이드, 판매, 생산, 업그레이드, 판매, 생산, 업그레이드, 혹은 생산, 판매, 업그레이드, 생산, 판매, 업그레이드. 이럴 수 있는 전투기가 별로 없죠. 예. 이런 그 선순환을 타는 전투기가 지금 F-35가 선순환 탔거든요. 지금 F-35가 2013, 14년경에 나왔는데 이제 10년 지나고 나니까 생산 수량이 1000대를 돌파를 했어요. 선순환. 이렇게 세계에서 7번째로 많이 만든 전투기입니다. 예. KF-21도 그 길을 갈 거예요. 제가 보기엔 갈 것 같아요. 이렇게 파생시켜가면서. 네. 파생 진화하면서. 자, 그래서 이런 비행기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잘 만들게 돼서 그 어떤 혁신가 혹은 영웅적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제가 좀 자기 비하적으로 표현한다면 이 조선놈들 악습이 있습니다. 이 영웅이나 혁신가를 인정을 안 하죠. 굉장히 인색하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설화에서 아기장수 설화가 있겠어요. 잘난 놈은 저기 뭐야 그 겨드랑이에 돋아 있는 저기 날개 도려내서 죽여라 어렸을 때 뭐 그런 소리인데 그거 참 잔인하고 슬픈 얘기죠. 뭐 기껏 얘기해봐야 뭐 김대중 대통령 얘기하지 2001년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한마디 했다고. 예. 늦어도 2015년까지는 최신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입니다. 이제 아무 진척이 없었고요. 이명박 때는 이제 카이다는 반대를 했고 건국대 연구소를 이제 활용을 해서 간신히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때는 사업을 본격화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 이제 나중에 문재인 민주당 쪽에 이게 롱마 브로커 최순실이 F-35를 들여와서 떼돈을 벌었다 이렇게 공격했잖아요. 그래서 롱마 브로커 최순실 전투기가 F-35예요. 나중에 동아일보가 어디서 썼어. 진짜 최순실이 F-35 도입에 그런 역할을 했다면 훈장 줘야 된다. 제대로 찍은 거다. 최순실이. 그때 F-15나 뭐 이런 거 유로파이터 만약에 선택했으면 우리 폭망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문재인과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 보면 KF-21과 F-35를 결사 반대했어요. 자, 이런 얘기 누가 하냐고. 밀리터리 평론하는 분들 아무도 안 해. 진실은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예, 더 끔찍한 진실이 있죠. 혹은 더 살벌한 진실이 있죠. 예, 그게 뭐냐. 막 KF-21의 저주죠. 예, 저주죠. 왜 그러면 KF-21가 참 결정하기 어려웠거든요. 첫 번째 큰 이슈는 뭐냐면, 야, 그 적당한 단발 엔진으로 그냥 엔진으로 그냥 초음속기 해. 뭐 모델은 말이야. 뭐 그리펜 정도에 맞추면 되지 않겠어?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펜이 F414 엔진 쓰잖아요. 한 발.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쌍발 엔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 결정자 선에서. 이게 너무 이슈가 심해서요. 밑에 의견 갖고는 교통정리가 안 되죠. 장관 이상급, 장관서부터 장관 이상급이 뛰어야 돼요. 장관급이나. 그 다음에 이슈 두 번째는 그거지. 문재인이나 민주당이 그때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한 게 뭐냐면은 그거 말이에요. A사 레이더, 2호 전자광학인데 전자공학이라고 썼네. IR 적외선, 예, 그 다음에 EW 전자전, 그런 거 우리가 할 실력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잘 만들어봐야 그 잘 날아다니는 깡통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죠. 하고서 이제 공격을 엄청 했어요. 이재명의 문재인이랑 민주당 쪽에서. 그걸 뚫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책 결정 레벨에서 뚫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실무자들이 한 게 아니라 그 정책 결정 레벨에서 뚫은 3명이 다 감옥을 가거나 신설 조진 거예요. KF-21의 저주죠. 가장 큰 총대를 맸던 김관진 감옥 가서 지금도 재판받고 뭐 5년 무슨 선고받고 또 뭐 이제 그 상고해 있고 이렇죠. 인격피살 당한 사람이 최차규, 예, 공군 참모총장이죠. 공관장갑질. 그 뭐 예산 부족하다 그러니까 공군 예산에서 떨어 쓰세요 하고서 그때 딱 그 선을 걷던 사람이거든. 그 말뚝을 박았어요 그때. 그리고 이제 김관진이나 최철유 같은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합시다라고 결정을 한 건 박근혜예요. 감옥 가서 뭐 지금 이제 좀 사람 다시 회복을 하셨지. 그러니까 이게 순탄치가 않았다고. 이제 이런 증언들이 나와야 돼. 이제는. 근데 아직도 뭐 그런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러면 야, 김관진 최차규가 그런 말이야. 그 우리가 마케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품 개념 아니겠어? 그 제품 기획하는 거 말이야. 프로덕트 컨셉. 이 KF-21 이런 프로덕트 컨셉을 그때 가지고 있었단 말이야. 2015년, 2014년, 2013년에. 당연히 안 가지고 있죠. 그럼 그 사람들은 무슨 재주로 지금 이런 컨셉에 도달한 거야? 이게 재밌는 거지. 당신은 K방산이 이렇게 뜰 줄도 몰랐죠. 근데 김관진, 최차유 같은 사람들은 밑에 그 엔지니어들 얘기하는 거, 그 연구자들 얘기하는 거 듣고 그래 그 길 가자 하고 딱 감을 잡았다고. 당시에는 세계 시장에 먹힐 물건을 어떤 시점에 어떻게 출시하면 되나요? 이런 식의 그 삼성전자 같은 제품 컨셉은 없어요 전혀. 그 대신에 김관진, 최차유 같은 사람은 세 가지가 아주 확고하게 신념을 갖고 있었어요. 우선 첫째, 쌍발 강력 기체를 만들어도 장사가 되든 안 되든 최소 수량은 맞춘다. 우리 뭐 F4도 갈아야지, F5도 갈아야지, 뭐 저기 뭐 F16도 이제 다 썩음썩음 늙어가지.
F-15도 썩음썩음 늙어가지. 그러니까 결국 300대 맞추고 그러다 보면 뭐 한 또 100대는 수출할 수 있고 한 3, 400대는 충분히 간다. 이렇게 본 거예요. 첫째가.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이제 핵심인데 이게 진짜 어려운 판단이었는데 아마 이거는 그 분명히 뭐 ADD나 애트리 같은 사람들을 만났을 거야. A사와 EO와 IR과 EW, 즉 다시 말하면 A사 레이더, 전자광학, 그 다음에 적외선, 그 다음에 전자전 이거 국산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맨땅에 판단한 게 아니에요. A사는 기본적으로 뭐랑 굉장히 유사하냐면요. 그 5G 통신 중계 시스템과 비슷해요.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면 그 중계탑에 있는 것들. 굉장히 비슷해요. 지라갈륨 칩 쓰고. 그러니까 만나서 보면 아 그거 우리가 거의 갑니다. 가능합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쪽에서. 근데 그런 거를 그 만나겠다는 마음을 갖고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는 마음을 가진 거라 거기 김관진, 최차유 같은 사람들이. EOIR은요. 우리가 위성을 쭉 다뤄왔잖아요. 그래서 EOIR 쪽 위성 촬영 쪽을 우리가 쭉 해왔단 말이에요. 항우연 같은 데서. 그래서 이 컨셉이 있었을 거예요. 전자전은요. 한 20년 전부터 우리가 해군에서 소나타를 해왔다고요. 소나타라는 전자전 시스템을 해왔다고요. 그래서 또 컨셉이 있었을 거예요. 이거 갈 수 있다. 잘하면 갈 수 있다. 그래서 이 판단이 두 번째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었는데 이거를 최차교, 김관진 같은 분들이 그 일선에 있는 개발자들의 말을 수용을 해서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야 우리한테는 지금 쌍발 강력기체 필요해. 뭐 어중땡이 필요 없어. 세 가지예요. 이게 그게 이제 세계적으로 명품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 다음에 관심사가 아니야. 그러니 이게 1990년대 소니 회장의 명언이 생각나는 거지. 로컬에 충실하면 글로벌에 도달한다. 내 필요에 충실하면 밖에 팔 수 있는 물건 만들 수 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면은 다른 사람의 진정성을 감동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최소한 김관진 최차교에 대한 증언이 좀 나와야 돼요. 이 정광선 이 전 단장 좋아하는데 참 말 조분조분하게 하는데 참 그래도 섭섭했던 게 한 몇 달 전에 마치 뭐 그냥 실무적 차원에서 그냥 이 쌍발 엔진이 다 결정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이때 엄청난 정치 투쟁이 벌어졌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거 뭐 FA18에다가 무슨 저 껍데기만 좀 바꾼 것 같은데 말이에요. FA18 사다 쓰세요. 그걸 뭘 개발한다고 합니까? 문재인 민주당이 그거 개발에 성공한다고 해도 말이죠. 거기에 심기는 그 항전장비, 4대 항전장비 그게 국산화 되겠어요? 그게 국산화 되겠어요? 그럼 날아다니는 깡통 아닙니까? 거기에 왜 국민 혈세를 씁니까? 문재인 민주당 그걸 뚫고서 관철을 해낸 거거든요. 그 얘기를 안 해. 그리고 그때 총대를 누가 맸는지를 얘기를 안 해. 그때 총대는 박근혜 대통령까지는 얘기 안 하더라도 최소한 김관진이나 최차교는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얘기도 안 해. 그래서 내가 정광선 단장 보면서 이 양반아 당신 누릴 거 다 누리고 나보다 저기 뭐야 훨씬 연금도 많이 받고 있구만. 왜 그렇게까지 말조심하냐. 앞으로도 언급 안 하면 이제 표절이 된다. 왜냐하면 의도하지 않았던 표절이 되는 거죠. 그렇게 총대맨 사람들, 총대맨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그냥 마치 무슨 실무 엔지니어들끼리 적당히 해서 거기서 결정돼서 그게 그냥 관철된 것처럼 스무드하게 그런 어감을 주니까 남의 존재하고 있는 남의 크레딧을 인정 안 한 거잖아. 그게 표절이죠. 일종의. 그래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이건 가장 중요하게 본 건데 뭐냐면 엔진을 두 개를 달기 때문에 항공기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그 안에 공간이 좀 많아집니다. 네네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앞으로 이것을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나갈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부의 무장도 할 수 있는 공간도 고려해야 되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어떤 항공 전자장비 늘 공간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확장성, 그다음에 안전도, 그다음에 무장 장착 능력 이런 것 등등을 봐가지고 이제 우리 공군이 투 엔진을 원했던 겁니다. 야. 예. 저 정도까지밖에 표현을 못 하더라고. 저게 얼마나 무서운 정치투쟁이었는지. 그리고 저 정치투쟁에 총대 맨 사람들이 다 인생이 불행해졌어요. 고생을 하셨다고. 군 인권 어쩌고 하는 단체에 찍혀가지고 최차규 총장은 불명예스럽게 물러났고 공광장 갑질이라 그래서 뭐 김관진 실장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또 김관진 실장은 F-35로 관철시킨 사람이에요. 동시에. 예. 바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잘 안 해주지. 섭섭하지. 예, 참 섭섭해요. 예. 정 단장님, 예, 다음번에는 좀 이런 얘기를 좀 해주세요. 이제 원로인데 얼굴은 야리야리하게 젊게 생겼지만 이제 연설 후보나 소셜 스테이터스 사회적 지위 후보나 원로신데 원로면 원로답게 좀 하셔야지. 예.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인테리어 혁신이란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2618의 인테리어 혁신인데 기체가 가볍고 내부 공간이 크고 많이 싣는다. 지금 정 단장도 그 얘기 하잖아요.